과학기술 발전을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큰악과 심혈을 바치고 하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부터 8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10월 27일 훌륭히 완공된 과학기술 전당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뜻깊은 현지 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을 조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 과학기술 전당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4차례나 현지 지도하신 뜻깊은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쑥소물 과학의 솜으로 개발할 때 대한 옹구상을 펼쳐주셨고 찬바람 부는 건설 현장에까지 나오시어 과학기술 전당을 세계적인 건축물로 일도 세우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5년 10월 27일 완공된 과학기술 전당을 3번째로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부총장으로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응행했던 하정복 동지가 현재 여기 과학기술 전당 청장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둔 우리 과학기술 전당을 하는 신군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정말 멋있다고 거듭 내시면서 과학기술 전당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과 정책이 훌륭히 구현되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과학기술 전당을 건설하였다고, 여기에는 과학기술을 기관처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혁명을 전진시켜 미래로 가려면 과학기술을 알아야 하며 과학기술을 알자면 과학기술 전당에 와야 한다고, 과학기술 전당은 광명한 미래로 가는 차표를 팔아주는 매표소와 같다는 뜻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과학으로 존진하고 과학으로 비약하는 시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찬란한 내일을 앞당겨 오시려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웅지가 비껴있는 뜻깊은 말씀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 안내 강의 과학기술 전당으로 하루에도 수천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자료윤람 봉사를 받기 위해서 오는 과학자, 기술자, 청년 대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과학기술 전당의 기능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과학기술 전당은 기능적 측면에서 크게 종합적인 전자도서관 부문과 과학기술 전시관 부문으로 갈라서 보았는데 그 차지하는 몫이 같은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의 기능은 어디까지나 전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라고 하시면서 70 내지 80%는 전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20% 정도가 과학기술 전시관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은 인민대학습당과 같이 온 나라 인민들이 누구나 찾아와 과학기술을 배우는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라고, 서로 차이나는 것이 있다면 인민대학습당은 도서윤람봉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과학기술 전당은 전자윤람봉사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나하나 일깨워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의 주인은 인민이라고, 과학기술 전당에 누구든 어느 때나 와서 전자윤람 봉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과학전당이 상징적인 건물이 아니라 인민들이 늘 이용하는 실용적인 건물로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학기술 전당이 준공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1월 1일 몸소 과학기술 전당 준공식에 나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햇빛 같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과학기술 전당의 준공은 우리 당이 과학전선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준 보인 과학기술 전당 운영을 대화, 과학기술 강국화, 인재 강국화 실현이 크게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전당 운영과 관련한 전망 계획을 작성하고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처장 김용명 동지는 지난 7년간 과학기술전당이 나라의 과학기술 보급 거점으로서의 뚜렷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그 과학기술전당과 같은 대규모 정보봉사기지를 운영해보기는 처음인 조건에서 운영 계획을 시범적으로 잘 세워가지고 구체화하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보장해 주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비롯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전당 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갈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현재 말씀 높이 받들고 우리는 과학기술전당의 다기능화된 과학기술 보급 중심기지 대규모 전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적이며 혁신적인 운영 방법들을 연구에 도입하는 데 기본을 두고 효과적인 운영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국가적인 자료 수집체가 더욱 완비되고 부문별, 지역별 과학기술 보급 거점들을 망라하는 전자자료 수학체계가 구축돼서 선진 과학기술 자료들이 중앙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이 보급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 전당에 더 많은 독자들이 찾아와 편리하면서도 이 합리적인 봉사 방식들을 연구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악기공장 창립 70돌 기념 보고회가 2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기념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주체 40이 1953년 10월 26일 공장의 전신인 국립악기제작연구소가 창립된 때로부터 지난 70년간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용도 아래 나라의 악기 제작과 음악예술 발전, 인민들의 문화종소 생활에 적극 이바지해온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공장 앞에는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해서 악기 생산 목표를 점령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실천적 성과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명도 따라 국가 부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필승의 낙관과 투지를 백비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빛나게 달성하. 치과위생용품 공장 접시. 우리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 쓰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일떠선 평양 치과위생용품 공장 조업식이 24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최덕명 동지, 보건상 최경철 동지, 관계부문, 공장의 일꾼, 정업원들, 건설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내각 부총리 전순국 동지가 조업사를 했습니다. 건설자는 경의하는 통비서 동지께서 치과위생용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도록 해주시고 공장 건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었으며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새로 건설된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여러 가지 질 좋은 치과위생용품을 안겨주려던 소원을 풀게되었다고, 이 공장은 자신께서 대단히 중시하는 공장이라고 하며 생산과 공장 관리 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치솔 생산 공정 사실을 여해하시고 치솔까지 생산해야 치과용품 종합이 치솔 생산소를 사려놓고 여러 가지 고급 치솔을 생산하며 치과위생용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를 꾸릴 때 대한 운정어린 조치도 취해 주시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용예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인민들이 반기는 치과위생용품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는 데 모든 힘과 열정,
지혜를 다 바쳐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접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보았다. 수건 사업인 거창한 창조대전의 영예로운 참전자가 될 드높은 요리를 안고 소프 건설자들이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망분교연대가 보낸 서실에 황해북도 요단과 요단을 비롯한 능률적인 건설공법과 적극 도입하면서 다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매달리게 된 기본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동맹 일꾼들이 이게 소포지구 새거리 건설의 탄원이고 정말 어렵고 없는 부분에 얼마 전 새거리 건설장으로 진출한 황해북도 대오이 정말 위원으로 세우는 데서 우리 청년동맹 일꾼들부터가 앞장서고 이게 곧 동맹원들에 대한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고 건설장 우리는 이 기को 오시는 게 보고 승리를 두들 때까지 앞장에서 나가겠습니다. 남북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 청년들이 앙양된 요리는 힘있는 경제 속도를 보여 청년 힘있게 고무해 주. 일도 해보고 아이도 청년들이 이렇게 훌륭한 짧은 시간 내에 세웠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힘과 용기를 단촌발전소 1단계 공사를 당에서 조건 완공할 요리 높이 수력 설비 조립 사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발전 설비 조립을 적극 다그치고 있습니다. 발전들이 우리 사업소 노동계급들이 높은 기술 기능 수준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비 하나를 조립하여도 오늘만이 아니라 먼 훗날에 손색이 없이 일도 세우는데 자기들이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도 마퉁 물길글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일정 과학적이하게 파로 높이 분할 공사 계획은 분할 놓고 이전 시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감으로써 물길 공사 과제를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고로 두 시력을 완전히 저곡부서 110여일간 이 감동 깊은 이야기가 생겨난 것이 바로 황해북도 종합병원입니다. 병사의 퇴원 소식을 리덕성 특파기자가 씁니다. 여기 황해북도 종합병원 의료 일꾼들과 그리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우리 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안과 책임의사 김명월 선생님의 그 친혈유 개정과 뜨거운 정성에 의해서 실명당했던 한 인민군 군인이 19살의 애어린 병사와 의료 일꾼들, 이들 사이에는 과연 무엇인가? 암흑 속을 헤매이던 사람 뚫는 순간 처음으로 본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순간 병사는 무슨 말을 했으며 의사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이것이 기자가 취재한 문제점이었습니다. 허나 긴 시간이었어도 기자를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병사의 핏줄로 친해져
끝없이 오고 가는 참된 사랑. 그것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과 의사의 정성이라는 일반의 의미를 초월한 우리 사회의 밑뿌리를 이루는 큰 거대고 아름다운 사상 감정이었습니다. 저력 19살의 병사가 여기 황해북도 종합병원에 이송된 것은 지난 6월 하순이었습니다. 외상성 백내장애, 전기상에 의한 뇌신경 및 시신경 장애. 두 눈을 살릴 까망이 없다. 안타깝고 괴로운 의학적 결론에 이어 의사들의 가슴을 마구 쥐어뜯는 목소리들이 울렸습니다. 이게 19살. 너무나도 애절문 생에서 두 눈을 잃다니. 병사의 생명과도 같은 군복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두 눈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을 뵈될 부모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겠는가. 그때 모두가 옥장이 무너지는 듯 했다고 병원 일꾼들은 말했습니다. 김명월 선생님을 비롯한 의료 일꾼들로 치료진이 모아지고 집중적인 서생치료가 진행됐습니다. 김명월 선생님의 30여 년 의사 경력에서 김철혁 병사는 1만 950제로 되는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때 심정에 대해서 김명월 선생님은 제일 긴장한 순간이었다고. 왜냐하면 바로 그 환자가 군복을 입은 병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화손군이의 자세로 수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병 예, 눈 수술을 가생한 머리 수술만도 10여 차례. (6월 28일) 오른쪽 눈에 대한 첫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90분이라는 적인장의 시간 속에 진행한 인공수정체 이식 수술은 성과적으로 끝났습니다. 김명월 선생님과 의료 집단은 1차 수술로부터 한두 달이 지나야 2차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기존 관리를 깨뜨리고 14일 만에 왼쪽 눈에 대한 2차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병사는 너무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과 정, 그지없이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을 새겨안았습니다. 전혀 낯설지 않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를 공기처럼 꽉 에워싼 어머니 저곡의 품을 느꼈고, 친부모의 육친적인 정과 동지들의 무한한 인간애를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병사는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김철혁 병사가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 문을 나설 때까지의 그 하많은 이야기들을 기자는 한 권의 취재수는 수 없었습니다. 자식의 만으로 사이의 손을 위해 이 들과 간호원들 중에서 제가 만나온 사람이 불과합니다.
리더 감이 들었으나 께서 얼마나 기치겠어. 붉은 양심과 숙된 뜻이었습니다. 고향의 부모님들과 부대의 전우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김철혁 병사는 기자에게 자기의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강원도 판교군 양지만리 심심산골입니다. 김명월 선생님과 병원의 일꾼 동지들은 평범한 농장원의 아들인 저 때문에 수시 밤을 지새우며 수시였습니다. 선생님은 환갑상에 차렸던 음식상을 저에게 통째로 안겨주었고, 저급당 비서동지는 많은 의약품, 산꿀도 가져왔습니다. 가나원 누나들은 저의 눈과 팔다리가 되어주었고, 신여명 일꾼 어머니들도 저의 친혈육이 되어주었습니다. 도당면의 비서동지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기억력을 되살려주려고 공부도 시키고, 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어디 가나 내 고향이었고 누구나 부모 형제였습니다. 어디 가나 내 고향이었고 누구나 부모 형제였습니다. 정말 옳은 말이고 참으로 좋은 말이라고, 이런 말은 우리 사회, 우리 제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 기자는 자기의 격정을 터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황해북도 종합병원 의료 일꾼들과 함께 조국보위 초소에 서 있는 한 병사의 름름한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를 받드는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 속에 잊지 못할 그 110여일간, 조국의 귀중함과 인민의 귀중함, 군민일치의 화원 속에서 나날이 굳세워지는 군민 대단결의 힘을 온몸으로 세교하는 병사의 모습과, 그리고 전어가에 빛나는 병사의 그 밝은 눈동자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 날씨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고 날씨 특징은 기온이 점차 높아지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일과 21일에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가 약간 차졌지만, 그 후 기온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해서 20일부터는 일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어제는 5.6도나 더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잠시 낮아졌던 기온이 다시 높아지고, 또 전국 평균 강수량도 평년보다 매우 적어서 현재 대부분 지역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량강도와 함경북도 여러 지역에선 산불이 일어날 위험성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산림감독 부문에서는 입산 질서를 잘 지키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서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황해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9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
총단지방으로서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온산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저선동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1.5m 이하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저선 소위에서는 바람도 약하고 물결도 높지 않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바람이 세게 불지 않겠으며 물결은 1.5m 이하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9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안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30일이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31일과 11월 1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31일에 평안남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11월 2일에는 평안남북도를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11월 2일이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3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